1984년 봄, 막 20살이 된 영숙은 낯선 서울 하늘 아래에 서 있었다. 버스 창밖으로 비치는 회색 건물들, 시끄럽게 울리는 경적 소리에 마음이 불안하게 떨렸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보자기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엔 고향 어머니가 싸준 쑥떡 2덩이와 손수건이 전부였다. 시댁 마당으로 들어서자 담벼락을 따라 심어진 목련이 하얗게 피어 있었다. 누구에게나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하나쯤은 있죠. 구독과 좋아요로 그 이야기의 끝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그 아름다움 속에서도 영숙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다. 대문 앞에 나와 있던 시어머니 정희는 꼿꼿한 자세로 며느리를 맞았다. 그녀의 얼굴은 단정했지만 미소에는 냉기가 묻어 있었다. 이제부터 우리 집 사람이 된 거야. 며느리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이는 거야. 그 한마디에 영숙은 고개를 숙이고 네, 어머님 하고 작게 대답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세상은 시댁의 규율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저녁 식탁엔 시아버지 태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중후한 목소리로 식사를 인도했고 식탁에 앉은 모두는 조용히 젓가락을 들었다. 식사 내내 시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온 가족이 숨을 죽였다. 영숙은 긴장한 채 밥 한 숟가락을 삼켰다. 그녀의 눈앞에 놓인 반찬은 맛을 느낄 틈도 없이 목구멍을 막았다. 결혼 첫날 밤, 영숙은 불 꺼진 신혼방에서 남편 준호의 숨소리를 들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멀리 있는 사람처럼 차가웠다. 피곤하지? 오늘은 그냥 쉬자. 준호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안에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밖에서는 시계 초침 소리가 또박또박 새어나왔다. 그 소리가 낯설게 그녀의 가슴을 두드렸다. 며칠이 지나자 시댁의 하루는 일정한 리듬을 가졌다. 새벽 5시면 영숙은 일어나 밥을 짓고 마루를 쓸고 빨래를 했다. 시어머니는 늘 말이 짧았고 행동에는 허투루가 없었다. 이건 시집온 며느리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야. 그녀는 잔소리 대신 냉정한 지시로 하루를 채웠다. 어느 날 밤 영숙은 잠이 오지 않아 부엌으로 내려갔다. 그때 담장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내일도 그곳에서 봅시다. 남자의 굵은 목소리였다. 낯익은 시아버지의 음성이었다. 그리고 그 앞엔 한 여인의 실루엣이 서 있었다. 영숙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떨어질까 두 손으로 꼭 쥐었다. 설마 아닐 거야. 하지만 그 여자가 시아버지의 팔을 스치는 순간 의심은 현실이 되었다. 그녀는 재빨리 발을 돌려 안으로 들어갔지만 심장이 마구 뛰었다. 이튿날 아침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차를 내왔다. 시아버지는 늦게 들어왔고 식탁에 앉자마자 아무 말 없이 신문을 폈다. 그들의 침묵 속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영숙은 젓가락을 들다 시어머니의 눈과 마주쳤다. 그 눈빛엔 무언가 알고도 모른 채 하는 깊은 체념이 서려 있었다. 그날 오후 시댁 마당에선 이웃 아주머니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 집은 부자 집이라 며느리 하나 들어오면 세상이 다 바뀐다지? 그 말에 영숙은 잠시 멈춰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높고 맑은 하늘이었지만 그 아래 서 있는 그녀의 마음은 어둡게 가라앉았다. 이 집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게 될까? 해가 지고 부엌에 불빛이 희미하게 번졌다. 영숙은 설거지를 하며 물끄러미 거품을 바라봤다. 손끝에 닿는 따뜻한 물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오늘 본 일은 잊어야 한다. 하지만 잊히지 않았다. 그날 본 그림자가, 그 여인의 손끝이, 시아버지의 낮은 웃음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다. 그녀의 마음속엔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밤 창문 틈새로 불어온 바람은 차가웠고 영숙의 눈엔 눈물이 맺혔다. 이제부터 시작될 시집살이는 단순한 고생이 아니었다. 그건 한 집안의 비밀과 거짓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집안의 비극이 세대를 넘어 다시 되풀이될 거라는 사실을. 결혼한 지 몇 달, 영숙은 시댁의 일정한 공기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익숙함 속에는 늘 묘한 불안이 숨어 있었다. 식탁에선 늘 정적이 흘렀고 남편 준호는 회사 일 핑계로 늦는 날이 많아졌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남자는 밖에서 일해야 한다라며 담담히 말했다. 영숙은 그 말이 마치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 들려서 마음이 불편했다. 어느 날 시어머니의 손님이 찾아왔다. 중년의 여인이었고 시어머니와는 오랜 친구 사이라고 했다. 그 여인은 차를 마시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그 집 그 일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됐나 봐요. 시어머니는 살짝 미소만 지었고 영숙은 그 대화의 의미를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남편 준호는 술에 취해 돌아왔다. 평소보다 더 무거운 표정으로 방에 들어와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 침대에 앉았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고 영숙이 조심스레 물을 건네자 짧게 말했다. 우리 집 일에 대해 아무 말도 묻지 마요. 그 말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엔 거대한 파문이 일었다. 며칠 후 영숙은 우연히 시어머니와 사촌 신우이의 대화를 듣게 된다. 그 아이가 그 여자의 자식이라니 어쩌다 저런 일이. 쉿,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 들으면 큰일 난다. 그녀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여자라는 말, 그 아이라는 표현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 그날 저녁 식탁에 앉은 준호를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눈빛은 묘하게 흔들렸다. 마치 불편한 진실을 숨기고 있는 사람의 얼굴 같았다. 식사 중 시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자 모두가 동시에 말문을 닫았다. 순간 공기가 멈춘 듯했다. 영숙은 젓가락을 손에서 놓으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밤이 깊어가던 시각 시아버지의 서재 근처에서 낮은 말소리가 들렸다. 영숙은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을 보았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서재 안으로 들어가더니 시아버지와 격한 말다툼을 시작했다. 그 여자를 아직도 못 잊었단 말이야? 그건 내 일이다. 이 집 일에 끌어들이지 마. 문틈 사이로 들린 시어머니의 흐느낌에 영숙의 손이 떨렸다.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신문을 읽었다. 시어머니는 붓기 있는 얼굴로 아침상을 차렸다. 영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 눈길을 피했다. 이 집엔 무언가 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그녀는 밥 한 숟갈을 뜨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부턴 나도 들은 걸 모른 척 해야겠지. 그날 밤 시아버지가 술에 취해 준호에게 던진 한마디가 모든 걸 무너뜨렸다. 넌 내 자식이지만 내 피를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라. 순간 영숙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와 담요를 덮은 채 밤새 떨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의 남편 준호는 시아버지의 불륜으로 태어난 첩의 아들이었다. 그날 이후 영숙은 아무 일 없는 듯 시어머니를 도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균열이 생겼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의 일원이 아니었다. 단지 비밀을 알고 있는 방문객일 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은 이미 사라진 사람들 같아요. 세월은 빠르게 흘렀고 영숙의 품엔 이제 어린 아들이 자라나고 있었다. 아이가 생긴 후에도 시댁의 공기는 늘 차가웠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외출이 잦았고 남편 준호는 점점 말을 잃어갔다. 영숙은 가족이 함께 웃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다. 그녀는 아이의 웃음소리로만 집안을 채우려 애썼다. 하루는 이웃 아주머니가 찾아와 은근한 눈빛으로 물었다. 아가씨 시아버지, 요즘도 그 여자랑 지낸다지? 그 말에 영숙은 손에 들고 있던 차잔을 놓칠 뻔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머리를 숙였다. 소문은 이미 마을에 퍼져 있었고 그 사실이 더 부끄러웠다. 밤이 되어 준호가 늦게 들어왔다. 셔츠에는 낯선 향수 냄새가 스며 있었다. 영숙은 그 냄새가 익숙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건 예전 시아버지의 외투에서도 맡았던 향이었다. 그녀의 가슴은 다시 차갑게 굳어갔다.
며칠 뒤 시아버지는 사업 문제로 경찰서에 불려갔다. 집안은 순식간에 어수선해졌다. 시어머니는 병이 깊어졌고 눈 밑엔 푸른 그림자가 짙었다. 영숙은 그 곁에서 밥을 차려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집 남자들은 결국 다 같은 길을 가네요. 준호는 아버지를 탓했지만 그 입술 끝엔 미묘한 닮음이 있었다. 술을 마신 그는 거칠게 탁자를 치며 아버진 실패자야 라고 외쳤다. 그러나 그 말은 자신을 향한 울분처럼 들렸다. 영숙은 그를 말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에서 그와의 관계를 한 걸음 뒤로 물러놓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의 대화는 줄었다. 아이의 재롱도 더 이상 두 사람을 묶어두지 못했다. 저녁 식탁에선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고 영숙은 무표정한 얼굴로 국을 떠주었다. 그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져 있었다. 밤마다 영숙은 잠들지 못했다. 시아버지가 집을 나간 뒤 남편이 그 자리를 대신한 듯한 기묘한 공허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가끔 시어머니의 방 앞에 멈춰 섰다. 문틈으로 들려오는 낮은 기침 소리가 가슴을 저렸다. 이 집의 여자들은 왜 항상 이렇게 조용히 견뎌야 할까? 어느 날 아이가 그림을 그리며 말했다. 엄마, 아빠는 왜 늘 나한테 등만 보여요? 그 말에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억지로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이제 영숙에게 신뢰란 단어는 사라지고 있었다. 남편도 시댁도 가족이라는 울타리조차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다. 희미한 달빛이 마당의 그림자를 비추었다. 그 빛 속에서 영숙은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부턴 나 혼자 살아남아야겠어. 세월이 흘러 영숙의 머리카락에는 흰빛이 조금씩 섞여갔다. 아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가 자라났고 겉보기엔 평범한 가정의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늘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남편 준호는 회사 일을 핑계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고 그의 손전화에는 모르는 번호가 자주 걸려왔다. 처음엔 단순한 오해일 거라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준호가 퇴근 후 샤워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그의 셔츠에서 묘하게 익숙한 향이 다시 피어올랐다. 그건 과거 시아버지의 외투에서도 맡았던 향이었다. 그 향은 이 집 남자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듯한 냄새였다. 하루는 영숙이 시장에 들렀을 때였다. 지인이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다. 아줌마, 그 집 아저씨 요즘 젊은 여자랑 다닌다던데요? 그녀의 손에 들린 장바구니가 살짝 흔들렸다. 잘못 들으신 걸 거예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가슴속은 이미 쿵하고 내려앉았다. 밤늦게 귀가한 준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당신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요? 영숙의 물음에 준호는 대꾸도 없이 옷을 벗어 던졌다. 그냥 회사 일이야. 괜히 의심하지 마.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예전의 다정함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며칠 후 영숙은 서류 가방을 정리하다가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엔 준호와 낯선 여인이 다정히 웃고 있었다. 여자의 손에는 아기 한 명이 안겨 있었다. 그녀의 시야가 흐려지고 손끝이 떨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방 창가에 앉아 오랫동안 바깥을 바라봤다. 창문 밖엔 어둠뿐이었고 바람이 커튼을 밀어내며 한숨처럼 흔들렸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혼잣말했다. 그 피는 결국 돌고 돌아 이 집 남자들을 지배하는구나. 눈앞에 아버지의 얼굴이 그리고 그를 닮은 남편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다. 아침이 되어도 준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출근 준비를 했다. 그의 셔츠 단추를 채워주던 영숙의 손이 멈췄다. 준호가 왜 그래? 묻자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당신 아버님을 참 많이 닮았네요. 그 말에 준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영숙은 준호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다.
식탁 위엔 늘 두 사람 몫의 밥이 있었지만 그 밥은 언제나 식은 채로 남았다. 준호는 점점 늦게 귀가했고 영숙은 점점 말을 잃었다. 그녀는 그저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다. 밤이 깊어가던 어느 날 영숙은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남자는 다 그런 법이야. 그녀는 그 말을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이 완전히 식어버리는 걸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대신 차갑게 굳은 눈빛으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엔 슬픔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포기와 단념만이 남아 있었다. 이제 이 집의 여자들은 그 피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해. 그녀는 그날 밤 조용히 결심했다. 다음 세대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리라. 그 결심은 슬픔보다도 강했고 고요한 새벽 공기 속에서 천천히 굳어졌다. 그리고 그날 이후 영숙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듬해 봄 결국 준호의 외도는 세상에 드러났다. 회사 동료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순식간에 동네 입으로 번졌다. 그 집 아저씨 밖에 애까지 있다며? 소문은 칼날처럼 퍼졌고 영숙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부엌에 앉아 냄비 속에 끓는 물만 바라봤다. 그날 밤 준호는 문을 세게 닫고 집으로 들어왔다. 식탁에는 식지 않은 밥이 놓여 있었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 여자한테 진심이야? 영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처럼 날카로웠다.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답해요. 그녀의 말에 준호는 결국 눈을 피하며 짧게 말했다.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냥 편했어. 순간 영숙의 손끝이 하얗게 굳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준호의 방은 비어 있었다. 옷장 한쪽 문이 열려 있었고 옷걸이만 덩그러니 매달려 있었다. 식탁 위에는 단 한 줄이 적힌 쪽지가 놓여 있었다. 미안하다. 나중에 연락하겠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영숙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다. 아들 현우는 그날 밤 엄마의 곁에 앉아 있었다. 아빠는 언제 와? 영숙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모르겠어. 아마 오래 걸릴 거야. 아이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불안이 비쳤다. 며칠 뒤 시어머니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됐다. 요양병원 침대 위에서 그녀는 영숙의 손을 잡고 말을 이어갔다. 나도 그 남자 때문에 평생 울며 살았어. 내가 나처럼은 살지 마. 영숙은 눈가를 적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저도 이제 그만 울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마지막 미소는 어딘가 해방된 듯 보였다. 장례식 날 준호는 나타나지 않았다. 빈상 위에는 흰 국화 한 송이만이 시들어 있었다. 영숙은 아무 말 없이 향을 피우며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며칠 뒤 연락도 없이 준호가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다. 다 잃었어. 그 여자도 회사도. 그의 목소리는 술기운에 젖어 있었다. 영숙은 그를 마주보지도 않은 채 식탁에 밥을 차려주었다. 준호는 말없이 밥을 한 숟갈 뜨더니 이내 내려놓았다. 이제 나 어떡하지? 그의 눈엔 후회가 가득했지만 영숙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당신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요.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엔 냉정한 결별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영숙은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았다. 시계 초침이 또박또박 울리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손을 모았다. 이제 내 몫의 인생을 살 시간이야. 그 말은 눈물이 아니라 결심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다. 밤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함께 새벽의 공기가 차갑게 닿았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속삭였다. 이제 이 집의 남자들은 내 삶에 없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올 무렵 시어머니의 병세는 더 깊어졌다. 영숙은 매일같이 병원에 들러
그녀의 손을 잡고 기도를 올렸다. 하얀 병실 창가엔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았고 시어머니의 숨결은 점점 가벼워졌다. 그녀의 손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차가웠지만 여전히 영숙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얘야, 너는 이제 울지 말아라. 남자는 결국 다 떠나간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말은 오래 남았다. 그녀는 잠시 미소를 짓더니 고요하게 눈을 감았다. 영숙은 그 손을 놓지 못한 채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날 이후 이 집엔 더 이상 여자의 목소리가 남지 않았다. 장례식 날 비가 내렸다. 조문객 몇 명만이 검은 우산을 들고 조용히 왔다 갔다 했다. 영숙은 흰 국화를 들고 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옆에는 아들 현우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엄마, 이제 할머니는 편해지신 거죠? 그 질문에 영숙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으실 거야.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갔다. 장례가 끝난 뒤 남편 준호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았다. 며칠 후 집안은 낯설 만큼 조용했다. 벽에 걸린 시어머니의 액자가 유일하게 사람의 온기를 품고 있었다. 영숙은 식탁 위 먼지를 닦으며 손끝으로 시간을 느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시계만이 꾸준히 초침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 소리가 마치 시어머니의 숨소리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시계를 바라보다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제 시간이 오긴 오는 걸까요? 하지만 대답 대신 초침만이 딱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그녀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다. 저녁이 되자 아들 현우가 퇴근하고 돌아왔다. 그는 어머니 앞에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이젠 그냥 놓아요. 이 집도 아빠도 모든 것도. 영숙은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다. 넌 아직 어려. 세상은 그렇게 쉽게 잊히지 않아. 엄마, 저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영숙의 손이 잠시 떨렸다. 아들의 눈빛엔 자신이 오래전 잃어버린 젊은 날의 순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 눈빛을 보며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영숙은 시어머니의 방을 정리했다. 서랍 속에는 낡은 손수건과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당신을 미워했지만 여전히 그리웠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영숙은 손으로 입을 가렸다. 눈물이 다시 흘러나왔다. 그녀는 그 편지를 고이 접어 서랍 속에 다시 넣었다. 어머니도 결국 그 사람을 놓지 못했군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시계를 바라보았다. 초침은 여전히 같은 속도로 흘러가고 있었다. 밤이 깊자 창문 밖에서 부는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영숙은 조용히 불을 끄고 거실에 앉았다. 손끝으로 찻잔을 잡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집 안에는 그녀 혼자뿐이었지만 오히려 그 고요가 편안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엔 마치 그녀의 결심에 박자를 맞추는 듯 일정하게 울렸다. 딱딱. 그 순간 영숙은 처음으로 마음속에 평화를 느꼈다. 며칠이 지나고 집안엔 더 이상 남편의 흔적도 시어머니의 냄새도 남지 않았다. 영숙은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서랍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안에는 결혼식 사진, 남편의 이름이 적힌 명함들, 그리고 오래된 통장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한 장 한 장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접어 상자에 넣었다. 이제 이건 다 과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얼굴엔 차분한 담담함이 깃들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거실로 들어오고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식탁 위엔 단 한 잔의 커피만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메모지를 꺼내 한 줄을 적었다. 이 집은 이제 비워둡니다. 새로운 주인을 찾으세요. 짐이라 부를 것도 많지 않았다. 낡은 트렁크 하나에 옷 몇 벌과 사진 몇 장을 넣었을 뿐이었다. 현관 앞에서 마지막으로
집 안을 돌아본 그녀의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그동안 자신을 묶어두던 기억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듯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내쉬고 문을 닫았다. 버스터미널의 대합실은 분주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다. 표를 사는 손이 약간 떨렸고 직원이 묻는 행선지를 잠시 망설였다.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잠시 후 손의 쥔표에는 동해 강릉행이라고 적혀 있었다. 버스 창가에 앉은 영숙은 차창 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빌딩이 멀어지고 점점 산과 논밭이 나타났다. 그녀의 눈에는 긴 세월 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달리는 버스의 진동이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그래, 나도 이제 살아야지. 그녀는 창가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몇 시간 후 버스는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 도착했다. 공기엔 짠내가 섞여 있었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살짝 흩날렸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바다 가까이에 있는 작은 원룸 하나를 빌렸다. 창문을 열자 파도 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그날 밤 그녀는 작은 전등을 켜고 방 한가운데 앉았다. 주머니에서 꺼낸 낡은 사진 한 장엔 젊은 시절의 자신이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그때의 나는 참 순했지 하지만 지금은 달라. 그녀의 목소리엔 후회보다 결심이 묻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바닷가를 따라 걷는 영숙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모래가 발끝에 닿을 때마다 지난 세월의 흔적이 씻겨나가는 듯 했다. 하늘은 맑았고 갈매기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그녀는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얼굴엔 오랜 시간 억눌렸던 미소가 번졌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작은 화분 하나를 창가에 두었다. 이건 이제 내 삶의 시작이야. 그녀는 속삭이며 물을 부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화분잎 위에 부드럽게 닿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의 삶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간이 흘러 바닷가 마을에도 계절이 몇 번 바뀌었다. 영숙의 방 창문 밖에는 여전히 파도 소리가 들려왔고 그녀는 매일 아침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끓였다. 삶은 단순했고 외로움은 있었지만 그것이 더 이상 괴롭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고요함을 평화라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성숙한 얼굴의 현우가 서 있었다. 그의 옆엔 약혼녀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그 목소리에 영숙의 눈가가 따뜻하게 젖었다. 작은 식탁 위엔 세 사람이 둘러앉았다. 현우는 커피를 마시며 말을 꺼냈다. 엄마, 저 결혼해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래, 너는 다르게 살아야지. 그게 엄마의 바람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와 커튼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그녀는 아들의 약혼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아이는 좋은 남편이 될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울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차를 다 마신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이제는 행복하세요. 그 말에 영숙은 살짝 웃으며 아들의 등을 두드렸다. 그녀의 눈에는 오래된 아픔 대신 잔잔한 따뜻함이 남았다. 그래, 이제야 내 인생이 나에게 돌아왔네. 해가 저물 무렵 영숙은 해변을 걸었다. 모래 위에는 아들과 약혼녀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 자국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뒤돌아섰다. 바람이 스카프를 흔들고 파도는 부드럽게 밀려왔다. 이제는 나도 자유롭다. 그녀는 바다를 향해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다. 긴 세월 동안 이어졌던 고통의 굴레가 그 순간 끊어졌다. 파도는 그녀의 발끝을 적시며 마치 축복처럼 잔잔히 스며들었다. 영숙은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다. 그 얼굴엔 평화와 해방의 빛이 고요히 내려앉았다. 그녀의 뒤로 붉은 노을이 바다 위에 번져갔다. 햇살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듯 반짝였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갈매기 소리가 점점 희미해졌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도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가 바람을 타고 흘러나왔다. 이제야 진짜 내 이름으로 살 수 있겠구나. 화면은 천천히 바다 위로 번지는 붉은 석양을 비추며 닫힌다. 그 순간 모든 세대의 고통이 사라지고 한 여인의 인생이 조용히 완성되었다. 그녀의 미소 위로 잔잔한 파도 소리가 마지막 인사를 대신했다.